안녕하세요. 제 리뷰 채널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을 보거나 좋아하고 구독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리즈를 함께 배웁시다. 이 시리즈는 변종 버드나무로 변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스펜션 시스템을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어둠의 경보가 계속 울리고 당신의 존재를 깨닫고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당신의 발전이 그것을 위협할까봐 걱정됩니다. NG-U2D는 윤을 굴려 시스템을 올려다보았지만 그 어둠을 위협하는 추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강해지려면 다른 생물을 죽여야 하고 내가 죽인 생물을 모두 어둠 속의 정신이 되지 않겠느냐고 주저하며 시스템에 토로했다. 내가 더 강해지려면 더 강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생물들 간의 전쟁에 반응하는 인내심 시스템은 이렇다. 죽음의 탄생은 어둠을 더 강하게 만들지만 사람은 여기에 없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백치는 대머리 이마를 찡그리며 시스템이 왜 그러냐고 물었다. 오늘날 시스템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이 만든 죽음은 죽음이 되거나 어둠에 흡수되지 않으며 당신이 흡수하는 진화점이 될 것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다음 말을 강조하는 것처럼 약간 침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보 장갑의 기다림은 뜻밖에도 네가 어둠의 두 번째이다. 물론 그는 시스템이 무슨 말을 하는지 곤혹스러워했다. 대머리는 이 말 때문에 미친 듯이 회전하여 정보를 로드하기 시작했다. 이 매우 빠른 시스템은 분명히 표면적으로 위안이 되는 문장을 추가했지만 지금은 당신보다 더 강하다. 적어도 그 존재는 행성 전체의 진화를 지배할 수 있는 충분한 정신력 조석을 만들 수 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해 보았는데 자신이 뜻밖에도 이런 상대를 상대해야 하는데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보기 흉하게 죽을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묶을 순 없어. 어쨌든 넌 물러설 길이 없어. 적어도 오늘날에는 명사란 모든 이수는 모두 자신에게 진화점을 주는 것이지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그에게 길을 주는 것이 아닌가. 내 생각에는 그래. 그 입을 해벌리고 웃어. 작은 하하로 시작해서 그리고 그는 웃었어. 무슨 웃긴 일이 있는 것 같아. 그의 웃음소리는 시스템을 말문이 막히게 했다. 너무 무서웠는지 묻고 싶었지만 이 얼굴은 무서운 사람 같지도 않았다. 그는 눈을 들어 매섭게 한마디 내뱉었다. 나는 정말 너무 노력했다. 그는 갑자기 내가 왜 이 낯선 세상에 왔는지 알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마신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체계적인 안배인지 그를 여기로 데려와 환생시켰는지 시스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계속 그에게 조석이 이 행성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확률은 대략 별하늘의 어느 곳이나 허공의 깊은 곳에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번 영역조는 유사일의 가장 무서운 영역조로 반드시 온 우주를 휩쓸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단어가 정말 지워졌다면 물론 오늘의 일은 없을 것이다. 시스템은 바보에게 그렇게 많이 말할 것이다. 그는 큰 소리로 너에게 이번 기회를 잘 잡으면 그것은 안녕이라고 일깨워줄 것이다. 계통은 우자가 헤엄치는 잠재의식에서 사라졌다. 밖에서 그를 보면 마치 깊이 잠든 덩굴이 바람에 부스럭거리고 감긴 눈이 버드나무에서 천천히 뜨는 것 같다. 사자자리의 덩굴은 바람에 사박사박 소리를 내며 버드나무의 나뭇가지 끝에 눈을 감고 천천히 떴다. 하루 종일 버드나무의 나뭇가지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사장은 그에게 맡겨야 할 임무가 있었다. 구미, 네가 청강, 금기, 우마, 쟤를 불러 놀라서 왔다. 내가 할 말이 있다. 이것은 좀 갑작스럽다. 왜냐하면 청강과 금기를 제외하고 안개 낀 큰 산의 영지에서 그 두 강건한 형제는 모두 자신의 땅으로 가서 외곽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승낙하고 떠났다. 그날 밤 다른 큰 산의 안개 낀 하늘에 걸려 있었다. 구이가 부르러 간 형제자매들은 방금 용알이 가득 찬 대열에서 나왔는데 지금 다시 만났다. 놀랍게도 여전히 이렇게 무서운 규모의 우뚝 솟아 있었다. 한종루는 이미 구이의 첫 부분까지 자랐지만 오래전에 새로운 친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소환한 것은 보통 자신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김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 주인이 왜 갑자기 우리를 불렀을까?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위에서 그들을 볼 때 너는 작은 소리로 그들이 모두 왔는지 물어볼 것이다. 그래, 그럼 계속하자.
곧 수련 때문에 잠들 거야. 뭔가 알려주고 싶어. 그들은 며칠 전에 점령된 도시에는 반월성 외에 점령된 연성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 도시는 보도경리에게 청강우자를 보여주었다. 이어서 그는 반월성의 과학연구위군을 데리고 조용히 부부협곡의 지하성으로 돌아와 그들이 계속 유전자 변형 항목을 연구하게 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조에는 생명정화가 포함되어 그들의 수요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는 나무의 뜻이 무엇이든 연구 서비스를 주었고 또 무엇이 한계를 벗어났는지 알게 된 목소리였다. 바로 뒤에 있었고 말하지 않았다. 나도 알아. 네가 더 이상 대산의 임무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게 놀랍구나. 전체 범위를 담당하는 범죄자들은 대산 외부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내부 일을 넘기는 데에는 나빌레라는 사람이 말했다. 두 명의 어린 손자에게 나빌레는 나중에 대산의 모든 야수 중독은 그가 관리한다. 외부와의 전투, 동맹을 도와주는 등 모든 일을 포함한다. 나빌레는 확실히 말했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당신, 구이비, 새로운 동료를 소개하려고 한다. 당신이 필요한 야수 지원을 직접 찾아 나빌레가 알려줄 것이다. 구이비는 언니지만 관리와 동생들과의 소통에 대해선 솔직해야 한다. 나빌레는 그보다 더 잘하며 구이비의 강점은 단독 행동이다. 어린 손자는 계속해서 다른 개인들을 설득하여 대산의 야수 부대에 가입하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지만 김토쿠는 호기심에 가득 차 주인이 언제까지 숙면에 빠져 있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겠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잠에서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예측이다. 솔직하게 대답하면 내가 몇 달 또는 1년 동안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지 않을 것이며 그는 형제들과 함께 협력하여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그가 부구 산골의 중요 인물들을 소환한 이유를 이해했다. 이 기간 동안 대산의 모든 일은 당신들에게 맡겨져 있으며 당신들은 모두 동의해야 한다. 어린 손자는 다가올 계획을 숙고할 시간을 어느 정도 안심하고 시작할 수 있었다. 시스템이 상기시키는 대로 새로운 진화 목표를 설정하여 하늘의 수렴력과 맞서야 할 것이다. 어쨌든 하늘에서 올 것이니 어두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확실히 이길 것이다. 어린 손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진화를 시작했다. 그의 뿌리와 덩굴은 이상한 보랏빛 빛을 내며 서서히 잠재의식에 물들어가며 계속 중얼거렸다. 세상의 영역이 사라져도 당신은 절대 소멸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문자는 절대로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김토쿠는 마지막으로 물에 잠기게 되었다. 신심에서 퍼져나오는 빛을 바라보며 꿈결처럼 아름답다고 속삭였다. 버드나무의 전신이 보랏빛으로 바뀌었고 덩굴은 은빛빛을 발산하며 하늘에서 비춰온 태양처럼 빛났다. 어린 손자는 살아남을 것이며 스스로를 헤아릴 것이며 험으로 가라앉을 것이며 중얼거렸다. 이후로 버드나무는 더 이상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사랑스런 빛을 발하며 대산 지역 전체를 밝혀내었다. 어쩌면 그것은 영적 전설 속의 모습과 닮아 있다.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는 천산의 뾰족 돌풍 위에 수천 년을 버텨온 만년기가 있었다. 이곳은 흑암파와 맞서 싸우는 주요한 상징 중 하나이다. 오늘 갑자기 먼 곳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것이 사람인가 너무 멀리 있어서 명확하게 볼 수 없다. 황혼의 검은 어둠 아래 마른 용신이 땅을 밟고 뼈가 갈라진 백금빛 밤을 흐물거리다 평화롭던 미치를 갑자기 용의 발소리가 치열하게 뒤집는다. 용각이 땅을 밟고 내려오는 용의 강렬한 발걸음 소리가 천둥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용이 아니다. 이 녀석은 용번개가 아니다. 보기에 훨씬 낡아 보이지만 땅을 밟고 있는 것은 호남의 용신이다. 육대륙의 지배자는 이 밤에도 불안을 느낀다. 그는 깊은 곳에서 붉은 덩이를 껴안고 있으며 그것은 알갱이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힘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 밤의 심연에서 좋지 않은 징후를 알린다. 그는 저조한 목소리로 이 세계가 변화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오래 살아온 자들이라도 체계가 없으면 바다의 정체력이 다가오는 것을 알까. 산의 폐허를 떠나는 길은 여전히 숲 그늘에 가려진 작은 길이다. 마을에서 나무를 베러 숲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한 아이가 회색 늑대에게 물린 친구를 놓고 몸이 떨리는 정도로 두렵고 온몸이 긁혀서 눈물이 맺히고 고개를 들고 눈을 뜨면 고래 송곳니가 다가오는 늑대의 이빨을 보고 무력하게 두 글자를 입 밖으로 내뱉는다. 늑대는 입을 벌리고 이빨이 날카롭게 난다. 약한 사람의 다리와 부드러운 팔이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 백호가 튀어나와 사이즈로 말하면
그냥 이 늑대는 이빨 사이로 자신만 넣고 싶어 한다. 늑대의 무시무시한 눈빛이 그 사나이를 쳐다보고 지나가며 땅을 밟으면서 이 늑대는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떨어진다. 늑대가 죽음에 이르게 물린 후 이것을 풀어놓고 입에서 약간의 피가 묻어 있다. 백호가 이미 있으니 금호가 없을 리 없다. 너무 겁에 질려 물러서면서 등을 돌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밑에서 올려다본 코로 이런 얼굴은 굉장히 무서워 보이고 어린이를 상대로 하듯이 입을 굳게 다물고 소리치지 못한다.